네, 또 방송사고 또 나왔어요.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서 큰 맥은 뭐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분사는. 결국은 동사를 변시켜서 역할을 나눠주는데 분사야. 분사가 자리에 쓴 거예요. 대장님, 저는 무슨 역할을 주고 싶습니까? 분사, 야, 너 잘생겼다. 너 얼굴이 너무 잘생겼구나. 너 한번 확 찍어 바르라. 더 발라라. 형용사가 무슨 역할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 팔분사 할 때? 네, 뭘 꾸며줄까요? 네, 명사를 꾸며주는 화장품 역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굴보다 야, 너 진짜 이쁘다. 너 형용사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내는데 얘가 동사에다가 ing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요,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이제 pp도 여기에 포함돼요. pp? 약자로 쓰니까 이제 자꾸 뭐 과거 분사?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배우면 그게 pp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되게 쉬워요.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게 동사에다가 ing와 pp 형태로 두 개로 분사가 나눠져요. 더 이제 여기서 중급으로 넘어가면 완료 진행형 분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거는 이제 분사 구문할 때라든가 이런 거 응용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에는 안 다뤄요.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해볼게요. 동사에다가 ing를 형태를 하고 pp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분사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현재 분사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분사. 얘는 그럼 뭘까요? 과거 분사. 이런 말은 생소하진 않죠. 네, 우리 근데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요렇게까지 하고 끝냈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시간에 한번 정복해 볼게요.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대답해 주셔야 돼요. 꼭 대답해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방송사고 아니고 진짜 시작해 볼게요.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달란트 하나입니다. 그러면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형용사. 이 뿌리를 애들이 혹시 물어보거나 할 때 명확히 말해주세요. 분사가 애들 되게 어려워요. 중학생들이요? 분사 정확히 이해하는 일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분사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현재 분사는 왜 그러냐면 동사 ing가 뭐랑 똑같냐면 동명사 ing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을 못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별진 로봇들이. 얘도 동사 ing인데 얘도 동사 ing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저하고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까지 나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분사가 사실은 되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취약해요. 얘는 확실히 T잖아요? 근데 얘는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좀 있다고요. 현재 분사부터 해볼게요. 우리 현재 분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surprising 이런 거죠. surprising news를 보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명사는요. 어머니들 이제 아셔야 될 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문장에서. 근데 형용사는 뭐하게 태어났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명사를 하여튼 꾸며줘요. 어디서 꾸며주든지 간에 화장해줘요. 명사를 이쁘게.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pretty. 아름답다. beautifu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사 역할과 이제 보호 역할도 물론 이제 형용사가 나중에 구문론에서 배우겠지만 일단은 명사만 일단 수식한다고 꾸며준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surprising news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놀라운 소식일까요? 소식이 놀라운 것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에 연관되냐면 애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20대 한 80대 썼어요. 그러니까 20은 listening으로 20 수능 그 문제수가 80%가 독해하고 문법 첨가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죠. 한 listening 한 40까지 이제 올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 독해라든가 문법적인 게 60으로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려고 이렇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해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학부모학생들이 이제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은 뭐냐면 동사일까? 동명사일까? 분사일까? 이거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전체 해석이 달라지면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배워보면 지금 말했지만 일단 surprising 그러면 이 변신 오브 투 중에 가능한 게 동명사하고 분사예요. 그쵸? 근데 얘는 뭐냐?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형용사는 그때 니은으로 무조건 끝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쵸? 명사는 뭐뭐 하는 것 또는 아니고 뭐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surprising news를 했더니 이 뒤에 명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벌써 힌트가 되기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한다고 우리 머릿속에 이해할 수가 쉬워요. 그러니까 surprising news는 이놈을 뭔가 해주겠구나.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의미적인 해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놀라운 소식일까요? 소식이 놀라운 것일까요? 뭐 이거에 따라서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surprising news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막 쇼킹하게 했다. 막 충격을 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식이 놀랍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뒷문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얘를 화장해주면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원래 뜻이 놀라다라는 뜻이잖아요. 분사는요. 다 형용사 말처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놀랍다 뉴스가 아니라 여기다가요. 형용사처럼 이렇게 이쁜 귀여운 이런 것처럼 놀라운이라는 단어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놀라운 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변신하는 순간 나 이제부터 나는 형용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surprising news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럼 흥미로운 소식은 뭐예요? interesting news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terest가 원래 흥미롭다 이런 동사잖아요. 근데 뒤에 명사가 오면서 아니야 나는 흥미로운 소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소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사가 분사가 되면 분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원칙이에요. 이 뿌리를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나 책에서 이렇게 확실히 정의를 안 내려주니까 비스무리하게만 넘어간 다음에 문제로만 막 그냥 애들을 막 이게 들이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응용력이 없죠. 왜?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응용이 나오겠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원 뿌리를 찾아가면서 나와야지만 답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다 소식보다 이제 놀라운 소식인 형용사로 바뀌어진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랑 비교해서 아까 독서하는 것은 reading is good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뭐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동사 앞에 있으니까 명사가 되면서 얘는 확실히 명사로 가는 거예요. 동명사. 같은 동사 ing지만 얘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서 수식해주니까 얘는 말 자체가 놀라운으로 바뀌고요. 얘는 뭐뭐 하는 것의 명사니까 독서하는 것으로 바뀌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는 이런 역할을 하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쉽죠? 이제 분사가 헷갈렸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연구해보면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예문에 이게 인터넷에 제일 많이 떠돌더라고요. sleeping baby, sleeping bag 이런 거 많이 공부해봤죠. 다 한 번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짚고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얘랑 약간 틀리죠 또. 왜 틀릴까요? 여기는 확실히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명사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얘는 명사가 왔으니까 뒤에 꾸며준다. 형용사구나, 분사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재밌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sleeping baby도 얘가 명사거든요. sleeping bag도 명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해놨다는 건 어쨌든 분리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은 같은 단어인데 어떤 게 동명사고 어떤 게 분사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나스만 공부하면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은 원칙은 명사가 왔으니까 이걸 다 그냥 이렇게 막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약간 힌트가 생겨요. sleeping baby 하면 이게 만약에 분사로 다 일단 만들어 보면 잠자는 가방
세상에 없죠. 가방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잠자는 애기 어때요? 말이 좀 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잠자는이라는 니은으로 말을 넣었을 때 뒤에 있는 명사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확실히 뒤에 있는 명사를 더 화장해주고 싶어서 태어난 놈이에요. 변신시켜준 분사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는 sleeping bag 같은 경우는 잠자는 가방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명사 두 개, 명사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명사를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ar factory. 자동차 회사를 car factory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car factory 하나로 자동차 공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도 sleeping bag 그래 버리면요. 얘는요 그냥 침낭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자체로 쓰이는 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핸드폰이 앞에 있잖아요. 핸드폰은 전화 거는 용도잖아요. 문은 무슨 용도예요? 문을 열거나 닫아주거나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 이렇게 되잖아요. 의자는 무슨 용도예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라는 역할을 해내는 건 명사 두 개일지라도 전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용도를 나타내는 명사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문제가 전혀 없는 명사인 거죠. 왜요? 이것도 동명사도 명사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뒤에 명사가 오더라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당황할 필요가 우리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당황해요. 왜 그럴까요? 이 뿌리를 먼저 자꾸 안 찾아주니까 그래요. 이 뿌리를. 그 뿌리를 먼저 애들을 자꾸 기초를 잡아줘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들도 이 뿌리를 모르니까 대충 넘어간 다음에 이걸 쪼개서 가르쳐주잖아요. 만약에 오늘 왔잖아요. 그럼 오늘 온 애들은 동명사만 그냥 가르쳐줘요. 공식으로 대입해서. 그 다음 문제 풀으라고 하고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다음 시간에 오면 동명사는 멀리 가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분사가 딱 남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PP야? 동사 ING야? 이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연결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걸 같이 다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분사라는 것은 이렇게 명사를 정확히 수식해주는 의미를 완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면 얘는 분사인 거예요. 형용사니까.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뭔가 안 되는 것들은 동명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용도의 의미를 갖는 목적이 다르게 이제 생성된 놈은 동명사라는 거예요. 뭐가 같아도 ing, 동사 ing다 붙인 건 다 같아도. 그래서 얘랑은 얘 현재 분사와 이 동명사는요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쵸? 근데 애들은 그게 확실히 구분이 안 돼요. 해보면, 가르쳐보면. 왜냐면 이 뿌리를 모르니까. 틈 묻고 지금 준비하는 애들은 뭐 이런 건 아예 그냥 이제 눈에 탁탁 들어와서 독해를 막 끝내요. 어려운 독해 있죠. 그런 거 지금 애들 끝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분사는 해결이 됐죠. 아 신난다. 네. 정말 재밌어요. 일단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더 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PP라는 거, 이제 소꿉놀이 하다 보면 친구들은 다 자기 좋은 역할 하고 싶은데, 뭐 벽돌을 이제 갈아봤잖아요, 옛날에. 떼학교 밑에서. 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뭐 고사리라든가 이제 뭐 쑥 이런 거 캐와가지고 뭐, 너 아빠 해, 나 엄마 할래?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남자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둘이서 싸우죠. 그 다음 뭐예요? 싫어! PP! 나 간다 그냥! PP! 찌찌 삐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추억들이 옛날에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배우는 건 요 PP라는 놈을 우리가 확실하게 끝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냐면요. 이제 현재 분사는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 초급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중급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P를 제가 해볼게요. 한번. PP는요. 어머니들이 어디까지 하냐면요. 저 잘 알아요. PP는 과거분사잖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 뭐죠? 가다잖아요. 현재. 이게 바로 동사원형인 거죠. 우리 그때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동사원형과 원형부정사의 정확한 차이를 배웠어요. 그쵸? 얘는 진짜 동사원형인 거예요. 현재형 동사원형. 그럼 우리 과거를 went라고 하자.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간다, 가다. 그쵸? 얘는 간다 그러거나 가다 이렇게 말을 영어를 만들어요. 한국말로. 그쵸? 근데 얘는 과거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을 대입하면 갔다 이렇게 멋있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기 오기 전에 애들 다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웠잖아요. 달달달. 뭐 go, went, gone, 뭐 make, made, made. 그걸 외우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동사 변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 gone을 물어보면요. 우린 이렇게 해요. 현재, 과거, 과거 완료. 과거 분사, 뭐 과거 분사라고 그러죠. 참 과거 완료는 아니죠. 과거 분사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시간상 자꾸 뭐 현재에서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뒤로 거꾸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went는 한 이 정도 갔다가 멈춘 것 같고 go는 한 이 정도 비스무리하게 간 것 같다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다, 갔다, 그 다음 뭐 나올까요? 네, 좀 크게 말씀. 갔었다 또는 갔었었다, 뭐 갔어버렸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한계예요. 제가 좀 지금 어머니도 그렇게 지금도 혹시 그 말 하시려고 그랬죠? 이 중에. 근데 거기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이게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못 배운 영어인데 보세요. 과거 분사는 물론 과거보다 더 어떠한 시간의 그런 것에 보면 현재가 아닌 하여튼 멀리 좀 일어났던 행동의 그런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과거라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가 있다 보니까 이 과거보다 뭐가 뒤에 더 글씨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가버렸다 또는 갔었었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영어 선생님도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과거 분사라는 것은 분사가 이 말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도 중요하지만 분사도 중요해요. 분사는 말했지만 동사에서 시작된 놈이긴 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그럼 맞춰보실래요? 제가 문화상품권 NG 그런 거 안 됩니다. 상업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게 분사라는 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어디서 출발해요? 동사의 의미는 있으나 네, 자신있게 말씀해주세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포인트를 벗어나서 그래요. 항상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요. 점수는 높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뿌리나 본질을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게 항상 한계예요. 근데 얘도 분사는 형용사에서 출발해요. 얘가 뒤에 버티고 있는 이상 이 분사를 무시하잖아요. 과거 분사는 해결이 안 나와요. 그러면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뭐예요? 항상 우리나라 말로 니은으로 끝나요. pretty, beautiful, 아름다운, 귀여운, 이쁜, 딱딱한, 부드러운, 그렇잖아요? 그러한 단어의 형태로 바꿔준 놈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근데 단지 현재의 그 모습의 형태를 표시해주거나 꾸며주는, 화장해주는 역할의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의 동작의 의미를 형용사가 분사랑 역할을 같이 맥락을 같이 하니까 여기 이 과거분사의 go는요 정확한 의미는 한국말로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해볼게요. go는요 갔었었다가 아니에요. 네. 이제 어떤 어머님 이제 훌륭하신 어머님 이제 이렇게 이제 벌써 이제 힌트를 얻어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죠. 벌써 이해를 여기까지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간이라는 의미도 맞아요. 근데 간이 느낌이 한국말에 약간 생소해요. 간이 지금 간 건지 전에 간 건지 느낌이 오시면 좋은데 간이라는 말보다 약간 더 조금 바꿔볼게요. 네? 갔었던.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숲 분위기. 근데 요거도 약간 조금 부족해요. 2%.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이 더 눈에 팍 와닿는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가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현재 가는 거잖아요. 이건 갔다잖아요. 가버린 건 내가 그 현장에 갔는데 걔는 벌써 딴 데로 가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의미를 가장 눈에 이 셋 중에 사실은 저는 이게 피부에 와닿아요. 한국말에. 가버린 또는 가게 되는 게.
가버린이든 가게 된의 공통점을 잘 보세요.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갔더니 그럼 벌써 그게 과거이잖아요. 근데 그는 가버렸다. 근데 가버렸다는 의미를 이렇게 끝에 다자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동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었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버렸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과거의 동사의 의미지만 분사의 역할도 너는 해내라고 얘한테 명령을 줬는데 이놈이 가버렸다, 갔었었다, 가버버버었다, 따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의미와 분사의 의미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단어로 만들어줘야 되는 놈들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영어 불기동사표라고 어머니들 이제 자녀들 많이 맨 뒷장에 있잖아요. 문법 맨 뒤에든 뭐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든 막 이게 찌라시로 막 나눠줘요. 그리고 그냥 외우래요. 근데 뜻은 비스무리하게 넘어가 버려요. 본인이 이걸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건 이제 시겠죠. make가 뭐죠? 아시면서 만들단데 다 아시면서. 그럼 이거 과거는 뭐예요? 아, 요즘 저한테 충고받는 게 너무 애기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쩔 수 없는 게요.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거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make, made, made 이건 공식으로 외웠잖아요. 근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얘는 만들다 아니에요? 얘는 만들었다잖아요. 그쵸? 또 얘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만들었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존의 애들은.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아주 훌륭하시니까 뭐가 바꿔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 버린? 좋아요. 또 뭐 있어요? 만든? 네, 만든? 야, 글씨 진짜 못 쓰네. 만든? 만들어버린 만든? 만들게 된. 지금 마지막에 한 말이 제일 의미에 와닿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자꾸 어떤 의미로 가야 되는지를 결론을 내줘야 돼서 그래요. 얘는 만들어버린도 있고 만든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이 만들게 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가게 된, 가버린, 만들게 된 이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아, 이제 눈이 초롱초롱 하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하잖아요. 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해줘도요. 어떤 애들은요. 코 파는 애들도 있고요. 뭐 조나단 너 떠들어라 막 이런 슬퍼요. 현실이. 근데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해볼게요. 지금 얘도 만들게 된, 가버린, 가게 된 자꾸 그쪽으로 제가 몰아가는 이유는 보세요. 이제 이거 보세요. 현재 진행형 하고 이게 왜 나왔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그 현재 분사죠. 현재 진행형 하면 지금은 이해 못 하시니까 그 다음에 과거분사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좋지만 동사에 뿌리는 두는 놈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현재 분사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뉴스 자체가 그 뉴스가요. 놀라운 뉴스예요. 그 자체가 놀랍게 돼버린 뉴스가 아니라 놀라운 뉴스라고 우리가 지금 말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지우려다 말했던 진행.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I read 하고 I am reading 하고 틀리잖아요. 우린 이걸 배웠죠. 근데 이거를 또 동명사로 알고 있는 어머님이나 아이들도 한국 사람들 아직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분사예요. 이것도 이제 깜빡깜빡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주어 다음에 동사 와서 I am 그럼 나는 이다 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오냐면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고 해서 이걸 보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오류를 범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애들이 많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보세요. 분사의 특징은 현재 분사는요. 이거하고 얘하고 묶어서 동사입니다. 이 하나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나타내는 의미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계속 진행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I am reading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예요. 여기까지가. 비동사와 동사 ing를 묶어서 우리는 동사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뭐
읽게 된 것이 아니라 읽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읽고 있는 중이다가 그 말이 피부에 안 하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뜻이 이거예요. 읽고 있는 그러한 존재, 나의 상태가 지금 읽고 있는 존재의 의미로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그냥 일본에서 건너본 거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외워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진행하면서도 뭐냐면 이 주어 내가 뭐 누구에 의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책 펴놓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이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능동하고 진행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동사를 변신을 현재 분사로 얘로 역할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그것에 비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과거 분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역할을 꼭 해내요.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말의 뉘앙스를 동사에 뿌리는 그 뉘앙스의 말을 수동이나 완료의 역할을 너는 하라고 얘한테 맡겨놓은 놈이란 말이죠. 이 수동이라는 건 어머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급에서 배우겠지만 능동태, 수동태 한 번씩은 또 아련한 추억으로 또 가보시면 다 배워봤잖아요. 근데 이제 수동태, 능동태도요, 뭐 주어가 목적어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랑 배우면 되게 쉬워요. 근데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는 수동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되어지는 동작을 수동태라고 그러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분사가 메이드가 이 과거분사 이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기가 스스로 뭘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는 이 수동이란 말, 이 곤이라는 것도 가게 된 것은 뭐에 의해서 하여튼 가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한국말로도 만들게 된, 만들어 버린, 가게 된, 뭐 이런 형용사 의미에서도 자기 스스로 했던 게 아니라 뭐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그런 말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이 되어져 버린 상태를 표현해줘야 되니까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과거분사는 이렇게 돼요. 정리가 좀 쉽죠, 이제. 그래서 애들이 과거분사 PP에 대해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뿌리부터 말을 안 해줘서 그렇고요. 얘를 이로 연결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외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도만 답을 찍으면 애들이 응용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드러나죠. 그래서 과거분사는 뭐뭐하게 되어진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건 가다라는 의미는 가지니까 가게 되어진, 가버린, 가게 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거분사라고 한국말을 대입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마침표 찍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마침표 하나 남았어요. 이제 결론 내주려고 그래요. 무슨 결론이냐면 현재 분사나 분사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과거 분사 중에 이 말까지는 어머니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현재 분사는 능동하고 진행이구나. 과거 분사는 수동하고 완료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수동에 대한 의미로는 제가 설명해 줬죠. 근데 뭘 설명 안 줬어요? 완료만 안 해줬어요. 완료. 그쵸? 완료가 뭔지 또 한국 사람들이 약간 생소해요. 뭘 완료시켰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료는 어디서 말이 나올까요? 얘는 이제 시제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처음 이제 연결되는 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제를 다 훑는 수는 없어요. 근데 완료라는 말을 과거분사로 얘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지금 시제를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거분사로 완료인데 이 완료가 왜 과거분사로 사용되어지는지만 약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약간 문장이 좀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완료 중에 뭐가 있냐면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옛날에 한 번 더 아련한 추억으로 가보세요. 한 번씩은 배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이죠. 그 다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have하고 finished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바로 분사예요. 왜냐면 동사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 finished는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만들 때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have 다음에 pp를 써라 이렇게 공식으로 외웠어요.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have를 왜 쓴지도 모르고요. pp를 왜 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게 한국 영어 배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서 그냥 공식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배우는 건 이거를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과거분사가 완료라는 거의 의미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finished는 뭐냐면요. 이거를 나는 내 숙제를 끝마쳤다. 완료는 완료죠. 근데 finished가 동사의 의미는 있으나 형용사 역할을 지금 하려는 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형용사 역할로 이 문장을 만들어 가느냐 문제거든요. 그럼 finished 보세요. 끝나게 된, 마치게 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have도요. 현재 완료는 뭐 과거에서부터 쭉 일어난 일이라고 그거도 이제 머릿속에 아련하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have는 뭐냐면 동사 중에 have 동사를 거기로 과거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현재에 있어요. 조나단이. 근데 과거에 가서 무슨 일 벌어진 사건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제라고 그래요. 과거로 가서 찾아가는 일을 만들까? 미래로 찾아가는 일을 만들까? 현재 일을 만들까? 그걸 표현하는 방법. 그게 시제라고 영어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에 있었던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일을 서로 나눌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과거로 갔어요. 근데 언제 이제 시작을 했겠죠. 시작한 숙제를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뭐 영향을 미친다. 서점에는 그렇게 책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어낸 말이겠죠. 근데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사건이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have 가져오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걸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예요.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엄청 어렵게 써놨어요. 영어 책들이요. 제 책 나오시면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have는요. 동사 중에 have도 말 나온 김에 하지만 과거에 가서 뭐 have 동사 말고 get, 뭐 take 많잖아요. 근데 have가 왜 쓰였을까요? 많은 수백만 가지 동사 중에 have는 가지다라는 말을 제일 따라오기가 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하는 애들이 과거에 있는 사건에 have, 가져오고 현재까지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have 동사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무조건 다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미래 완료도 미래로 그 현재의 나의 모습된 사건을 미래까지 갖고 가려면 뭔가 도와주는 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have는 원래는 조동사예요. 여기 시제에서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들을 가져왔다는 걸 살짝 표현해주기 위한 서브 역할을 한단 말이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finished가 있어요. 얘가 형용사니까 과거에 그렇게 되어진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벌써 형용사 같은 의미의 말이 있잖아요. 만들어진, 가게 된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주려다 보니까 과거분사로 써줄 수밖에 다른 용도의 말이 없는 거예요. 변신 오버트 중에.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되어진 그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문장으로 표현해 준 놈이다. 그래서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과거분사는 완료를 씁니다. 쉽죠? 이렇게 쉬운 걸. 왜? 과거에 사건이 왔다 갔다 영향을 미쳤다. 완료, 경험, 결과 뭐 계속 또 그것도 공부시키려고 또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주로 분사로 많이 포커스를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분사는 항상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 뿌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 뿌리 속에서 역할을 더 나누다 보니까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었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을 표시해주는 의미들을 가질 때는 다 현재 분사를 써요. 과거 분사도 수동태 아시죠? 아, 이거 하나만 해보면 이거 하고 끝낼게요. I make a book. 그러면 뭐 다 배운 거죠?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북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is made를 쓰잖아요. 이게 pp잖아요. 이게 수동태에서는 과거분사를 그렇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책은 자기가 스스로 못 만드니까 만들어지게 되어진 상태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by 플러스 뭐 행위자, 목적격, 뭐죠? 공식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애들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의 의미는
또 안 말해줘요. 이거 공식으로 B 플러스 PP는 무조건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어 다음에 by 플러스. 이게 아니라 이 PP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줘야죠. 언어인데. 언어는요, 억지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 나라의 문화나 사고를 이해하면 영어는 쉽습니다. 그거를 자꾸 한국 사람들이 공식으로만 자꾸 달달달 시키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보시니까 이제 자신 있죠? 야, 일로 와봐. 개돌이, 너 일로 와봐. 개돌이. 너 학원에서 공부해서 가져. 엄마, 너 분사 배웠다? 뭐 자랑해요. 분사? 야, 너 그거 앉아있어! 10분에 끝나는 일이죠.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